최근 나스닥이 많이 상승하면서 드디어 소형 성장주로의 손바뀜이 시작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추측과 분석을 내놓는 리포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즈노의 입장은 not yet, 아직은 아니다입니다. 왜 그런지 이 영상을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힘차게 렛츠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입니다. 최근에 나스닥이 연일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소형 성장주로의 손바뀜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리포트들, 그런 유튜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일단 뭐 지나고 봐야 알겠지만 저희 미주놀의 공식 입장은 not yet, 아직은 아니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좀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최근의 장세는요, 대장주도 특별히 없는 분위기입니다. 보통 그 섹터별로의 대장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얼마 전에 급등했던 밈 주식들, 여러분 밈 주식의 대장주가 누구였죠? 그렇죠. 당연히 GM이었죠. 지난 겨울에는. 근데 이번에 올랐던 거는 어디였죠? AMC였죠. 그랬더니 AMC 갖고 있는 사람들은 AMC가 대장주라 그러고 GM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GM이가 대장주라 그러고, 그거를 양쪽을 서로 싸우는 모습을 바라보는 저는 참 플레이들 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특별한 대장주도 없고요. 대장주뿐만 아니라 뭐 아마존이 하루 가면 그 다음날 어김없이 빨간불이고요. S&P 500 지수가 최고점을 경신했다라고 해서 차트를 보면 숫자상으로만 경신한 것이 저게 과연 새로운 기록을 경신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7월 한 달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별도 영상은 저희가 7월 첫날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요즘 미국 주식하기가 재미도 없고 정말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향성이 잡혀질만 하면 꺾이고, 이 정도의 방향이다 생각하면 꺾이고, 그쵸? 뒤죽박죽, 가치주에서 소형 성장주로 옮겨가는가 싶으면 다시금 또 엎어지고, 그렇다고 가치주가 여전히 잘 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각 기관에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평가된 앞으로 갈 주식들이 무엇이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성장주들 중에서도 두 종류로 나뉘거든요. 가고 있는 주식, 여전히 바닥을 뚫는 주식. 제가 이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7월 이제 본격적인, 뭐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죠. 실적 발표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많이 혼란스럽죠.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차트가 직관적으로 보는 사이트인데, 금요일 하루, 원데이 금요일 하루는 이런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대각선을 오른쪽 위에서부터 왼쪽으로 쭉 거보면 여전히 이번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종목들은 잘 갔죠. 일주일로 바꿔볼까요? 일주일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마존 빼고 다 잘 갔죠. 한 달 좀 분위기가 좀 바뀌죠. 싹 갈리면, 그쵸, 이쪽만 좀, 이쪽 빵 주식들 중심으로 좀 같이 이쪽은 또 이렇게 좀 바뀌죠. 3개월로 바뀌어볼까요? 또 바뀌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뒤죽박죽. 자, 종목부도 한번 볼까요? 그 전에 모처럼 CNN 비즈니스 피어 앤 그리드 봅시다. 지금 44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에는 30, 그쵸? 한 달 전에는 35. 보통은 0에 가까운 수치 있다가 점점 이렇게 좋아지면 이게 시장이 좋아지는 건데, 이것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주목하십시오. 1년 전에는 49였습니다. 49, 거의 50에 가까웠는데, 여러분 1년 전 3월, 6월을 기억하십니까? 1년 전 6월이 어떤 때였죠? 나스닥 차트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1년 전 6월이 이때입니다. 이때. 정확하게 지금 6월 27일이면 딱 이날이네요. 이날. 제가 한번 이거 그어볼까요? 1년 전 나스닥이 요때였습니다. 요때. 한창 어떤 때죠? 한창 올라가고 있을 때였죠. 그쵸? 여러분, 상승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상승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거를 상승 패턴이라고 하는데, 과연 소형 성장주가 그런 모습이냐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일부 종목들은 갑니다.
뭐 버진 갤럭틱 같은 거는 좀 제외로, 너무 급등한 것은 제외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차징 포인트, 전기차 충전하는 쪽이잖아요. 자, 일단 기준을 하나 정합시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소형 성장주라고 하는 거는 올해 12월이라든지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에 급격하게 빠진 소형 성장주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흘렀죠. 그리고 끊임없이 박스권에 갇혔는데 최근에 자, 차징 포인트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쵸?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죠. 뿐만 아니라 로크라는 종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형적인 소형 성장주의 모습이죠. 2월 12일을 기점으로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근데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지금 코브라처럼 올라가고 있죠. 모든 종목들이 이러면 좋은데 또 소환하네요. AI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변함없이 AI도 2월달을 기점으로 빠지고 있는데 종목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오죠. 결국은 소형 성장주는 크게 두 가지 종목으로 나뉘고 있더라고요. 올라가는 종목과 올라가지 않는 종목. 자,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마이너스이신 분들은요, 섹터별로, 종목별로 모멘텀 있는 주식들을 찾아가지고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저는 조정장이 왔으면 좋겠어요. 실적 발표 끝나고 좀 하락장이 왔었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오게 되면 이거 참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저 말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많은 소형 성장주를 갖고 있고 그 종목에 마이너스가 나신 분들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든요.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그래도 기도해야죠. 어떻게? 최소한 실적 발표 때 여러분의 평단가 위로 못 올랐으면 평단가 마이너스 3% 미만까지만이라도 올라서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탈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익절을 하면 더 좋죠. 하락장이 와서 확실히 빠진 거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가 하락장 때 들어가서 또 수익을 내는 그렇게 타임이 오더라고요. 만약에 손바뀜이 잘못돼가지고 먼저 조정장이 깊이 오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가 이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더 마이너스 나는 것이, 여러분 지금도 못 팔고 버티고 있는데 더 마이너스 나면 여러분들 팔 수 있겠습니까? 못 팝니다. 그럼 더 마이너스 난 거에서부터 실적 발표에 따라서 올라간다 한들 지금 여러분이 차라리 최근 며칠 동안 장이 좋았던 지금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는 게 낫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말입니다. 쉽지 않은 작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서머 랠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서머 랠리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머 랠리의 분위기를 살짝 풍긴 거죠. 여전히 변수들이 있습니다. 델타 변종 바이러스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지금 예측하기 힘듭니다. 유럽은 이미 이스라엘 포함해서 굉장히 위험 수위에 다다랐는데 미국은 안심하긴 이르죠. 안심했다가 작년 이맘때 우리가 사단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의 오판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아무도 없습니다. 코인 시장 여전히 불안하죠. 올라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몇 종목들은 가는데 몇몇 종목들은 가지 못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금융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제가 좀 전에 개폴 뉴스 때 다뤄드린 것처럼 이날 크게 하락한 걸 거의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거의 다 회복해서 올라오죠. 계속 가는 분위기입니다. 왜죠? 그렇죠. 인플레이션, 금융주 계속 갈 겁니다. 최소 이렇게 올라설 거거든요. 모든 것들이 혼재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믹스되어 있고 비빔밥, 짬뽕, 잡탕밥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때 섣불리 소형 성장주가 간다. 제가 이 영상을 왜 올려드리냐면 바로 이런 BP, 큰 그림에 대한 추세를 파악하지 못하시면 가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AI를 만약에 여러분들 물리신 분이 있다면 AI에 여러분들은 들어가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을 보면 올라가거든요. 지나고 보면은 이때 샀어야 되는데 이때 샀으면 지금 빠져나왔을 텐데. 오픈도어 부동산 주식 소형 성장주가 가는 주식이라 한다면은 오픈도어 지금 올라왔어야 돼요. 최소 25불까지 올라왔어야 돼요. 근데 AI랑 비슷하죠. 여전히 바닥에서 헤매고 있죠.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근데 시작이 무조건 안 됐다고 보기 어려운 게 좀 전에 보여드렸던 로크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차증 포인트도 마찬가지죠. 비슷하죠. 결국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나스닥의 작년의 모습처럼 소형 성장주로의 손바뀜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는 최소한 2월 달에 2월 기점으로 하락했던 종목의 80% 이상이 전반적으로 이런 상승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게 바로 소형 성장주로의 이동이 시작됐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도 빅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보다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세분화된 영상을 통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남 탓하지 마시고 수익을 내고 좋은 결과를 낸 것도 여러분이 공부한 덕입니다. 칭찬해드리고 싶고 함께 기뻐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깜빡 잊었네. 한 분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라사모에서 함께 수업을 들었던 분이 굉장히 기쁜 톡을 보내오셨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팀장님. 이양으로 1000만원 가까이 날려먹은 주린이입니다. 본인 이름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K모군입니다. 그 당시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팀장님 영상으로 많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영상 몇 개를 더 본 후에 제가 따라가야 할 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걸 사라 저걸 사라가 아니라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라며 고기를 주는 게 아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모습이 신뢰가 갔습니다. 투자는 오로지 저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누구도 탓하지 않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장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것이며 올바른 길을 예측해 주신다고 생각하여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지금 계좌는 양전, 플러스로 돌아섰고 부족하지만 제 자신만의 원칙과 전략도 생겼습니다. 예측이 아닌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항상 공부해야 합니다. 등 팀장님의 말씀 기억하며 지내다 보니 과연 팀장님 말씀이 옳았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예전에 영상에서 해주신 말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 복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했던 말 기억하시죠? 립 서비스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손해본 것 복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분처럼 이 미가처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다 복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희망적인 말이 좋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날이 왔네요. 저의 손실은 팀장님을 찾게 해준 수업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게 그리고 버티는 곳에서 더 나아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라곤 좋아요랑 댓글 남기기밖에 없지만 팀장님의 선한 행동으로 도움받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벌써 여름이 다가왔네요. 더위 조심하시고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이분이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영상을 듣고 똑같은 공부를 해도 어떤 분은 이렇게 마이너스 1000만 원을 플러스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의 계좌는 더 마이너스가 깊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 어떤 사람은 정체되어 있는 것. 무슨 차이일까요? 공부하는 것. 근데 여러분 공부만 해서는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이고 쓸데없는 똥꼬집. 그 다음에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편식하겠다는 사람들. 자고로 편식하는 어린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갈 수 없죠. 골고루 잘 먹어야 됩니다. 쓰는 소리도 들어야 되고 잔소리도 들어야 되고 격려도 들어야 되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미주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처음 저희 미주노를 오셔서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읽어드린 이분처럼 기쁜 소식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미주노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